안녕하세요. 청담동 건물주를 꿈꾸는 구성균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현타 올 때 있으시죠? 상사든 고객이든 업무든 어떤 이유에서든 때려칠까 생각이 들다가도 매달 나가는 생활비며 보험료, 이자 등등 떠오르는 비용들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고 일하게 되잖아요. 월세를 내 월급만큼 세팅하고 나가자. 그럼 사업을 하든 알바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월세 투자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목표가 월세 100만원 만들기였어요. 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첫 월세 투자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종류와 투자 방법, 그리고 월세 100만원 만드는 데 필요한 대략적인 투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월세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어떤 부동산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얼마 정도로 월세 100만원 세팅이 가능한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초보자 분들이 첫 월세 투자로 접근해보기 좋은 수익형 부동산 3대장으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투자 목적별로 말씀드리면 상가와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의 투자 목적이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입지에 따라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 모두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투자하시던 분들까지도 지식산업센터로 많이들 몰렸던 시기가 있었던 거고요. 먼저 월세 수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가와 오피스텔을 구분해서 보자면, 상가 투자가 오피스텔 투자보다 보통 수익률은 높고 세입자 관리하는 부분에서 편한 측면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오피스텔 투자는 난이도나 리스크 측면에서 상가보다는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상가 투자 시에는 주택과 달리 상권 분석, 시세 조사를 통해 수익률과 공실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면, 오피스텔 투자는 아파트와 유사한 관점으로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알아본 경험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월세뿐 아니라 시세 차이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세금 중과가 되지 않는데 대출도 80%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 갭 투자가 막히고 나서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잘 된 곳들이 성수동이나 문정동이 있죠. 수익형 부동산 3대장에 대한 장점들 위주로 살펴봤다면 당연히 투자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단점에 해당하는 리스크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공통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와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예상했던 수요가 충족되지 않거나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이 들어오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공실이 생기거나 수익률도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중박 정도로 목표로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 투자를 하는 건데요. 종류별로 예를 들면 상가는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에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구도심이나 이미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지역, 오피스텔은 조금 더 주더라도 역세권 중에서도 더 가까워서 주변에 추가 공급이 들어와도 공실 리스크가 낮은 지역, 지식산업센터는 회사와 직장인들이 몰리는 서울 역세권이나 경기도 대기업 바로 앞 하청 협력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역을 고르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직장인이라면 상가 투자에 도전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거와 직장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부동산 보는 눈이 키워졌을 수도 있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를 우선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오피스텔 1개, 다니는 회사 가까운 지역에 지식산업센터 하나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물색해 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직접 찾아보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임장까지 가보면 더 확실한 공부가 되실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매매, 분양, 경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지만 세 가지 수단을 다 활용할 줄 알면 제일 좋겠죠. 수익형 부동산 종류와 마찬가지로 투자 방법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다르고
그에 따른 수익률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게 매매이고, 그 다음이 분양,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게 경매겠죠. 투자 가능한 장소만 보더라도 차이가 있는데, 매매는 보통 부동산에서, 분양은 홍보관에서, 경매는 법원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접근하기 가장 쉬운 만큼 매매는 분양이나 경매에 비해 급매가 아닌 이상 월세 수익률이나 시세 차익이 많이 남을 수가 없는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투자 공부만 충분히 된다면 매매에서도 급매를 보는 눈이 생겨 이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좋은 매물을 투자할 기회도 생기거든요. 저도 실제로 인천의 2층 상가를 급매로 매수했던 계기가 그 건물 4층에 나왔던 경매 물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2층 사무실이 매매로 15% 월세 수익률 세팅이 가능한 매물로 나와 있어서 그거를 매수를 진행했었거든요. 다음으로 분양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건물이 지어지기 몇 년 전에 건물을 여러 칸으로 나눠서 가격이 오르기 전 분양가의 10% 계약금만으로 추후 건물이 지어지면 등기를 칠 권리를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등기 전에 시세 차익을 보고 엑시트할 수 있고, 더 긴 호흡으로 시세 차익을 또 볼 목적이거나 안정적인 월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매는 끝판왕이라고 봐야 하는데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건 많은 공부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냐, 얼마나 욕심을 좀 버리냐에 따라서 낙찰까지 걸리는 시점을 좀 앞당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번의 패착은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중간에 포기하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매수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종류 불문 대출이 80%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각 투자 방법에서 주의할 점도 언급드리자면, 아무리 매매가 쉬운 방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률 계산법, 주변 시세는 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가야 부동산에 가서 이제 눈탱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이건 부동산 투자자로서 기본이겠죠. 네. 이 분양의 경우에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부동산 종류에서 주의할 사례로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으로 신도시에 들어가는 이제 형성되어야 하는 상권인지 여부, 공급이 몰리고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건데, 그래야 마피로 던지고 나올 확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경매는 무조건 권리 분석,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입찰 시 냈던 보증금 포기하고 나와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첫 투자라면 경매보다는 제일 잘 아는 지역의 일반 매매, 그 중에서도 급매 하나, 그리고 분양 물건 한 개를 투자를 염두에 두고 조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연습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알려드린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월세 100만원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수적으로 8천에서 많게는 2억 정도까지 필요한데, 일반 매매 오피스텔 기준으로 대출을 60% 정도 잡고 수익률을 6% 정도 계산했을 때 투자금은 2억 정도 필요하고요. 경매를 통해서도 부동산 종류 불문, 대출 80% 정도 잡고 수익률 15% 정도 계산했을 때 필요 투자금은 8천 정도거든요. 수익률이나 수익에 이 영향을 미치는 금리, 대출금, 월세, 매매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필요자금 범위는 어떤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더 적게도 들 수 있고 더 많이도 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결국 본인의 투자 실력이 쌓이고 금리가 내려갈수록 더 적은 투자금으로도 월세 100만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금리는 우리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니 투자 실력을 갈고 닦고 투자금을 모으는 데 집중하셔야겠죠. 현재 내 투자금이나 실력으로 얼마의 월세를 만들 수 있을지, 월세 100만원까지 아직 부족하다면 언제까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말씀드린 수익형 부동산 종류, 투자 방법,
필요 자금을 토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월세 투자 계획을 세워보신다면 남의 일이라고만 느껴졌던 월세 받는 직장인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태어나자마자 월세 받고 태어나는 사람 없고, 지금 월세 1000, 2000 받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렇게 월 100만 원씩 현금 흐름 만드는 것부터 조금씩 채워나가는 과정을 거쳐 나간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루라도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금씩 실천하면 월세가 월급보다 많아져서 퇴사를 언제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점도, 행복한 고민을 하는 시점도 올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계속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